먼저 원단의 앞면에서 바늘을 깊게 찔러 주실 거고요. 아주 살짝 꺼내서. 안녕하세요. 데일리 펀치의 태경쌤입니다. 오늘은 펀치니드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재료들을 사용하는지, 그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또한 펀치니들의 기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요. 펀치니들의 기본적인 방법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펀치니들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펀치니들은 그 틀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저는 이렇게 나무로 된 틀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나무로 된 틀은 그 모양도 다양하고 사이즈 자체의 폭이 넓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아주 좋고요. 타카나 압정을 이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 틀에 원단을 끼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사용할 원단을 준비해 줍니다. 그 다음 틀을 원단 위에 올려 놓으실 거고요. 압정이나 타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원단이 틀을 살짝 감쌀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줄 거예요. 나머지 원단들은 소중하게 정리해 주실 거고요. 어떤 원단을 사용하시는지에 따라 옆면에 실들이 우수수 풀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옆면을 붙여 주실 거예요. 그 다음 타카를 사용해 볼 건데요. 이 타카는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사용하시기 전에 꼭 알려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틀에 십자가 모양으로 타카를 쳐줄 거예요. 원단을 당겨 올려서 그 다음 타카를 박아 주실 건데, 이 타카를 사용할 때는 이 쇠 부분의 가장 끝부분을 손바닥에 걸친다 생각하시고 작업해 주시면 되세요. 앞쪽으로 갈수록 타카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끝쪽을 눌러 주셔야지 쉽게 타카를 치실 수 있어요. 타카를 쳐보도록 할게요. 타카가 반듯하게 박혔다면 타카를 성공하신 겁니다. 다음 반대쪽도 바짝 당겨서 타카를 쳐볼 거예요. 다시 십자가 모양으로 당겨서 원단을 짱짱하게 당겨 주셔야지 작업할 때 가장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 모서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씩 당겨서 타카를 쳐보도록 할게요.
다음 모서리 부분도 타카를 쳐볼 건데요. 모서리 부분은 바짝 당기셔서 원단을 겹쳐서 박아주시면 되세요. 한 번에 박아도 되지만 저는 더 튼튼하게 2개 박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타카를 전부 쳐주셨다면 펀치니드를 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틀에 맞게 잘라주셔도 되시고요. 마지막 마무리 때 나는 원단을 붙여버리고 싶다 하시면 그냥 사용하셔도 되세요. 보통은 작업하실 때 펀치니들의 틀에 맞게 잘라주시는 게 가장 깨끗하고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원단을 조금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원단의 틀을 고정해 보았고요. 압정을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틀을 재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압정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제 이 잘 빠진 바늘을 가지고 펀치니들의 기본 기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 거예요. 먼저 실을 끼우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기본 바늘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mm의 실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사용하는 실들도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바늘에 홈이 있는 부분을 윗면으로 놓으시고 바늘 윗부분에 구멍에 실을 끼워 주실 거예요. 그 다음 바늘의 끝쪽 엉덩이 부분에 실을 꽂아 주실 거고요. 그 다음 앞쪽과 뒤쪽을 오가시며 실이 바늘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세요. 사용하시다가 혹시라도 실이 조금이라도 빠져나왔다 하시면 냉큼 넣어주셔야 되고요. 작업하시면서 손이나 다른 부위에 실들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먼저 펀치니들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으로 스티치를 가르쳐 드릴 건데요. 스티치는 먼저 원단의 윗면에서 찔러 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차곡차곡 쌓아 주실 거고요. 먼저 원단의 앞면에서 바늘을 깊게 찔러 주실 거고요. 원단과 바늘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깊게 찔러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 원단의 뒷면에서 바늘의 겉부분에 있는 실을 꺼내 주시면 마지막에 실을 정리할 때 편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스티치를 하실 때는 뒤로 미리 꺼내 두시면 좋으세요. 그 다음 바늘을 아주 살짝 꺼내서 원단을 스쳐간다 생각하시고 0.8에서 1cm 정도 이동해서 바늘을 찔러 볼게요. 그때 또한 역시 깊게 원단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찔러 주실 거고요. 한 번 더 살짝 빼서 옆으로 이동. 이렇게 바늘을 원단에 깊게 찔러주는 이유는 뒷면에서 보시면 고리 모양이 생기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고리 모양이 원단과 실을 고정해 주기 때문에 끝까지 찔러 넣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원하는 모양으로 천천히 원단을 쓸고 간다 생각하시고 찔러 주실게요. 쓸고 간다 생각하시고 찔러 주시고, 방향을 바꾸실 때는 그대로 내리지 마시고 틀을 돌려서 내가 편한 위치로 틀을 놓으시고 작업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천천히 밑으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바늘이 훅 들리면 실도 같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꺼내주시면 좋고요. 사각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셨다면 그 다음에는 사이사이로 넣어주시는 게 조금 더 예쁜 작품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 작업했던 부분을 살짝 밀어주듯이 작업해 주시면 조금 더 촘촘하고 예쁜 작품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사각형 안쪽을 채워주는 기법이 펀치니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티치라는 기법이에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채워주시면 스티치로 한 면을 채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을 전부 채워주셨다면 원단을 뒤집은 상태에서 바늘의 바깥쪽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실 거예요. 그 다음 바늘을 빼주시면 깔끔한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만약에 너무 울퉁불퉁하다 생각하시면 가지고 계신 가위를 이용해서 조금씩 눌러주시면 조금 더 예쁜 모양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엔 루프라는 기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루프는 스티치와 같은 방법이지만 내가 원하는 모양을 원단의 뒤쪽에 그려놓고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기존에 작업했던 스티치 부분의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루프라고 말해요. 그래서 원단의 뒷면에서 스티치를 넣어주시면 원단의 앞면에 루프가 생기겠죠. 이렇게 똑같이 스티치를 넣어 볼 거예요. 대신에 중요한 점은 바늘을 찔러 넣을 때 일정하게 찔러 넣어야 한다는 점이죠. 일정하게 찔러 넣을수록 뒷면에 생기는 루프 부분이 일정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바늘을 일정하게 찔러 주셔야 돼요. 원단과 가장 가깝도록 바늘을 찔러 주시면 되고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찔러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바늘을 끝까지 꾹꾹 찔러 주실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봤고요. 원단을 뒤집어서 내가 만들어낸 루프가 길이가 일정한지 한번 보실게요. 다음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원단을 채워줄 거예요. 루프가 이렇게 풍성하게 나온다고 해서 듬성듬성 작업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작업하시면 나중에 중간중간에 휑해져서 원단이 보일 수 있는 대참사가 생길 수 있으니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작업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까지 완성이 되었다면 원단의 앞면에서 바늘의 실을 잡아주시고요. 잡은 상태에서 바늘을 꺼내 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실을 살짝 당겨서 앞쪽에 루프의 길이가 일정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입체적인 루프도 완성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루프를 응용한 기법으로 스미르나 루프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스미르나 루프는 루프 컷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이 루프를 잘라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뒷면에서 똑같이 시작을 할 거고요. 기존의 루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잘라주셔도 되지만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원단의 뒷면에서 바늘을 깊게 찔러 주시고요. 원단을 뒤집어서 바늘의 실을 살짝 잡아 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뒤집어서 옆칸으로 이동, 다시 깊게 찔러 주실 거고요. 다음 다시 바늘의 실을 잡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면 기존의 루프보다 훨씬 긴 루프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나중에 잡고 가위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손질하실 수 있으세요. 같은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가위질을 할 거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루프의 길이가 일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찔러주시고 나서 이번에는 원단의 앞면에서 실을 잘라주실 거예요. 다음 바늘을 빼주시고 앞쪽에 보시면 마구마구 솟구쳐 있는 루프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루프를 잡고 가위질을 해주실 건데 내가 원하는 풍성한 루피로 가위질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풍성한 루프를 자를 때는 먼지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종이를 꼭 받치시고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가위질은 할수록 모양이 예뻐지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오래 가위질을 하는 편이에요. 가위를 업그레이드 해 보도록 할게요. 이 가위는 펠리칸 가위라고 하는 가위예요. 아랫부분이 펠리칸의 턱처럼 생겼죠? 루프를 자를 때 아주 유용한 가위예요. 어째 남아있는 부분보다 잘라낸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너무 귀여운 스미르나 루프가 완성되었어요. 잘 접어서 버리실 거고요. 이렇게 펀치니들의 기본 기법 3가지를 배워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이 기법들을 응용한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바늘과 틀의 구입처도 남겨드릴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